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수키 선생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과학 들으시느라고 너무 경직되셨죠? 이제 국어는 F입니다. F니까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되, 그런데 이제 국어는 큰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3년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제 이과 과목처럼 이렇게 단발성 있게 어느 영역을 완성하고 올라가고가 아니라 크게, 그러니까 정말 막연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수영장 큰 데다가 호수 하나 들고 그냥 3년을 버텨야 되는 지구력과 끈기력과 인내력과 그다음에 돌을 닦아야지 가능한. 그래서 얼마 전에 예능 보다 보니까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갈 때 돈으로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멘탈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자, 일단은 이제 보통 제가 3년을 가르치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어 만점 받아서 올해 서울대 간 친구. 이제 이 친구가 보통은 이제 제가 여기 어머님들 브로셔 보시면 4페이지, 5페이지 등등 있는데요. 대부분은 제가 명단을 받거나 이런 걸 싣는 경우에는 최소한 2년 반 이상 저한테 수강한 학생만 올립니다. 이유는 제가 왜 그렇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학습자가, 이 단계에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 단계에선 이걸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한테 응답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부분들이 다 해결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아직은 애기죠. 애기. 이 친구들도 애기부터 시작했던 친구인데 한 2학년 중반 정도부터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가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들, 딸은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궁극적으로 어머님께서 국어가 변했다는데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건지 첫째를 키워보신 분들은 입시가 변해서 또 다르대. 첫째이신 분들은 고등학교는 다르다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일단 가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틀하고 국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대신에 선택 과목이 바뀌면서 문법이 들어왔다는 점이 아이들한테 학습 부담이 조금 있는 정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 과목 그 이전에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이라면 그때 시험하고 유사해요. 유사한데 차이점은 좀 교과 과정의 반영 자체가 이제 내신 교과서, 1학년 교과서를 보면 예전에는 화법하고 작문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법하고 언어예요. 언어가 문법입니다. 문법하고 화법하고 묶이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문법을 좀 더 중요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발음, 맞춤법, 높임법, 시제. 그래서 문법 요소 상황이 조금 더 강화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와 작문을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있었을 때 1번부터 3번까지가 작문 영역이었는데 그 독서론이라고 하는 거였지만 작문 쪽에 가까운 그 두 가지를 믹싱시켜가지고 지금 독서와 작문으로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형은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의 1번, 3번하고 뒤에 있는 선택 과목의 일부를 그냥 교차시키는 정도이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요. 지문 길이가 길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소화를 해야 되는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독서로 넘어왔을 때 흐름으로 쭉 풀어갈 때 집중력에서 좀 흔들릴 수 있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한 10번에서 11번 정도를 배치될 거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독서하고 문학. 그러니까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법만 1학년 때 어느 정도 케어하면 되고요. 그리고는 독서와 문학인데 독서는 1학년 때 교과 과정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수능에서는 6평, 9평 계속 터치는 받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꾸준히 학습은 해야 돼요. 그리고 문학. 문학이 이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영역 자체는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역을 1학년 때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고3이 되었을 때 근데 단 고3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건 완결된 수능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2 말을 말합니다. 고2 말에 완성돼야지 그 다음에 훈련을 하죠. 그냥 개념과 훈련만 쭉 해놓고 그다음에 실전에 80분을 뛰는 힘이 없으면 그거는 실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45문항을 80분 안에 완성하는 건 고2 말 정도에는 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고3 때는 약점을 조금 더 보강하고 EBS가 들어오고 거기 상태에서 이제 숙련도를 높여가는 것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능장에 들어갑니다. 최근 수능 방향이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은 내신 방향도 이렇게 가요.
1등급부터 9등급이던 시절과 1과 5등급인 시절을 어머님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통은 교과 과정이 끝물일 때는 학교 성향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런데 교과 과정이 바뀐 첫 해나 두 번째 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 과정을 따라가요. 교과 과정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변별력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교과서에서 이제 여고치들은 정말 독하게 하거든요. 뭐 숙명여고나 진선여고나 등등 보면은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지지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지배들이요 독해요. 그 독한 친구들이 1등급을 딱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그 친구들 외에 이제 2등급 친구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당연히 독한 친구들 기본 베이스로 한 것 플러스 그다음에 추론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물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과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처럼 처음에는 얘가 1등이었다, 그 다음에 1등이었다가 거의 파란만장하게 1학년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중학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는 암기의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 문제 많이 풀어서 학원 열심히 다니는 성실한 친구들이 이기는 시험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20, 30% 정도는 추론력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수능으로 갔을 때는 독서 지문이 지금 짧아지고 있거든요. 짧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안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의 추론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고1 내신에도 그런 유형들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문학 선지가 문제인데요. 이제 지문이 짧아지고 지문이 조금 쉬워졌거든요, 고3들이.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은 좀 수능이 좀 쉬웠죠. 그런데 재작년에는 1컷이 80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니, 지문이 그렇게 쉬운데 왜 80점대 초반이라고 할 때 선지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도 알고 그 개념에서 선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여기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고3까지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보통 3년을 다니거든요. 3년을 다니는데 이제 고3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선생님, 왜? 맞췄어요? 뭘? 뭐 나오는지 맞췄냐고요. 2개 맞췄어. 오, 막 이래요. 오, 근데 왜 광고 안 해요? 선생님, 막 유튜브 막 띄워요, 막. 근데 얘들아, 내가 너 1학년 가르칠 때 뭐 나오는지 몰라서 틀렸니? 그죠? 작품 뭐 나오는지 시험범위 있잖아요. 근데도 틀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은 맞추고 안 맞추고 그런데 현혹될 것이 아니라 네 공부, 네 선지, 네가 뭘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봐야지. 선생님 뭐 맞췄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최근에 수능이 어려워졌다라고 할 때 지점은 선지예요. 선지의 기본은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1학년 때부터 차분히 쌓여진 친구들은 고3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띄워줬던 그 친구가 예비 고일부터 출발할 때 개념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설프게 마치 특정 영역만 뭐 문법 완성, 뭐 완성 이랬던 친구들이 그 종합이 안 돼 버리고 기본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1학년 때부터 차분히 할 때 이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법 언어 중조 있는데 대충 느낌은 오는데 어머님들이 가끔 질문을 하세요. 화법이 도대체 뭐예요? 말을 해야 되나요? 화법은 대화가 쭉 나오고요. 토론, 토의, 발표 이런 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평가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저거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훈련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화법 영역이 지금 복병인 상황이거든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법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전 문법은 싫으니까 화법 할래요.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만 틀려도 데미지가 큰 영역에서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유형이 있어요. 남학생들 화법을 못하는 친구들 일단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거기서 써 있어도 안 읽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말이 된대요. 자꾸 우겨요.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학생들, 쌤, 근데 이 정도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과감하게 지우라고. 근데 혹시 답이면 어떡해요? 그 애도 우리 집에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 영역은 약간 멘탈이나 약간 극티가 되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성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을 그 부분부터 조금 그 부분도 케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전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그럼 수능을 해야 될지 내신을 해야 될지 일단 내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모든 수능의 기본이에요. 내신 등급이 안 나와도 하셔야 돼요. 이유는 거기에서 배우는 어휘, 장르, 기본기가 수능 2학년, 3학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1학년 때 학교 공부를 내신 안 나온다고 때려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납니다. 대신에 독서가 복병으로 숨어 있잖아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훈련은 해서 보통 비중을 내신 7에 수능 3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학하고 문법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학교마다 좀 특성은 있기는 해요. 특히 여고 같은 경우에 문법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이 있고요. 중동고는 전통적으로 문법을 아예 그냥 매니아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휘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창작,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상상하지 못한 서술형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한참 그 태양의 후예가 유행할 때 시가 있고요. 태양의 후예에 대사가 있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시의 사랑의 의미를 분석하시오. 혹은 싸이의 아버지 가사를 주고요.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의 아버지를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정말 아이의 자질이 좀 필요해요.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 워낙 쪼잔하게 내거나 내용 자체의 성실도를 많이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다 국어에서 필요한 영역들이고요. 학교 색깔은 살짝 있지만 그건 이제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기존에서 좀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건 들어가서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올해는 많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쏟아질 수 있어요. 첫 해는 원래 부교재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 가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보완할 다른 알파 요소를 찾아내기 시작하셔서 프린트라든가 부교재,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보통 1학년 때 1학기 때 문학으로만 가고요. 2학기 때 독서나 문법을 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선택 과목 있을 때에는 독서를 했지만 선택 과목 이후에는 문법을 하게 될 거고 고3 때는 내신을 안 합니다. 내신 안 하더니 학원에서요. EBS 자체가 내신이자 수능이자 그래서 수능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신까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1학년 출발점인데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 저희 브로셔에서 보시면 일단 2페이지, 3페이지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한 2002년도 정도부터 이제 대치동에 있었었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 한 3년 이상 다니고 올려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친구들만 올리고요. 특히 5페이지에서 그 김땡범 학생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친구가 정말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제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수업 들을 때는 엄청 이제 속된 말로 개긴다고 하죠. 그랬던 친구인데 나중에 졸업할 때는 이렇게 딱 남기고 가는데 좀 약간 심쿵한 느낌? 근데 의도를 잘 알아들어서 이제 조금 어머님들이 제 수업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6페이지, 그 다음에 7페이지. 저희한테 필요한 건 7페이지예요. 이제 어쨌든 겨울까지 우리가 3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공부이지만 너무 멀고요. 일단 우리가 겨울까지 어디까지를 해놔야 될까라고 할 때 보통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출발을 했을 때 감안한다면 지금 여름방학 4주, 그러니까 근데 주 2회 수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보니까 학교 행사도 많고 입시 준비도 많고 실제로 수업이 안정적이질 않아요. 2달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쭉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머님들께서 요 표랑 같이 8페이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제 목표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수능이 무엇인지 한번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1 친구들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중학생 수준의 중학교 정도의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만 교과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만 연계로 나가도 쌤 이런 거 나와요? 우리 안 배웠는데요? 무조건 커트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신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약간 비아냥 거를
왜? 교과서만 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거는 안 나올 테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네. 아, 네.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해요. 기말부터는 이제 문제를 주면 교과서만 조금만 바꿔도 자기가 안 해요. 안 풀어요. 근데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가 자기 편리한 대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한테 진짜 수능이 뭔지 전체를 보여줘야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영역까지 왜 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수능 영역이 뭐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를 훑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8페이지 내용은 조금 자세하고요. 현대시. 그래서 현대시 같은 건 자기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보면 여학생들 너무 아름답게 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머릿속엔 없어요. 아이들이 응용만 들어가면 얼어요. 그건 자기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응용도 되고 추론도 되는데 암기 위주로만 공부한 친구들 조금 한 번은 뒤엎어줘야 돼요. 그리고 개념어. 아이들이 남학생들은 느낌으로 공부하거든요. 나 그거 모르지 않는데 계속 안 돼요. 그래서 말로 해봐. 그럼 모른대요. 그럼 알아 몰라? 안 돼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짚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용하는 거지. 고전 시간 같은 경우는 어휘의 문제예요. 이건 영어처럼 접근을 하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영어 한다고 생각하고 고전 문학을 해. 그래야 단어도 외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알아들어야 분석이 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해서 필수 어휘부터 조금 정정을 하면서 어떤 식의 주제 의식과 패턴이 있는지 조금 갈래별로 요건 약간 주입식이에요. 현대시는 응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고전시는 지금 약간 주입을 해서 배경 지식을 좀 깔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식합니다. 정말 무식해요. 어휘량이요. 아주 어려운 말들은 좀 알아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기본어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여학생 고2 내신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을 걸 틀려왔어요. 너 이거 왜 틀렸니? 여기 바로 원님이 잡아가네라고 돼 있잖아. 쌤, 사실 저는 원님이 뭔지 몰라요. 그 친구 연대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에서 제가 원님을 모른다고? 자, 이제 쫙 있잖아요. 자, 원님 뭔지 아는 놈 문 흔들어봐. 남학생이 당당히 들어요. 저 알아요, 선생님. 뭔데? 네. 스님이요. 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최근에 고3들도요, 수업할 때 모가빛 싫어하면 아이들이 모가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상이 떠오르질 않는 거죠. 휘문고 친구 중에 자꾸 공감각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갗에 어둠이 수민되잖아. 알고 보니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살갗이 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이상한 데서 틀리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대 간 친구 중에 쟤는 그냥 천재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어휘를 하나씩 틀리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고전 시가부터 정확하게 좀 어휘부터 닦아줘야 되겠다. 그래야 작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고요. 현대소설 같은 건 다시 개념입니다. 재작년에 역대 불수능이었죠. 그 역대 불수능에서 시대인재 재종반에 있는 친구가 하나 이제 국어 만점자여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니? 소설이 힘들었어요. 그죠? 그 소설에서 힘든 이유는 이야기 구조 때문이 아니라 개념이 얹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은근히 개념이 현대소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질 거고요. 고전소설을 읽는 방법.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콩가루 집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이 엄마였다 저 엄마였다 그 엄마부터 정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전소설, 인물 독해 방법 등등 해가지고 접근법. 자, 그리고 이제 독서입니다. 여긴 진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대신에 매주 시작할 때 30분 정도 모의니 모의고사를 보고 시작할 거예요.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설 작업을 하면서 수업으로 연결할 겁니다. 이유는 보통 아이들이 집에다 보다 보내면 그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집안에 갈등이 돼요. 그래서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지도 않고 그냥 대충 찍어 국어는 대충 찍어도 티가 안 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밑줄 몇 개 걸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고 여기서 점검받고 여기서 다 해서 보내는 게 제 목표예요. 예, 문학은 그래도 이야기니까 좀 재미가 있잖아요. 여학생들 열심히 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독서로 넘어오면 그냥 마냥 바라보면서 갑자기 아파요.
뭐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자. 대신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문, 사회, 경제까지. 그래서 인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 독해 중심으로 갈 거고요. 사회 철학 같은 경우는 추론줄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강의 포인트는 그쪽으로 갈 거고요. 경제는 용어부터 갑니다. 환율이 뭔지, 경제가 뭔지. 그래서 이자가 높아지면 뭐가 낮아지고 뭐가 높아지고 트럼프는 왜 그러는지 알아야지 지문을 읽습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거기에 기본 개념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리고 경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기술은 말 그대로 일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제거하는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의 영역을 하나씩 한번 다 훑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수능을 그래도 이런 거구나라는 머리에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문학을 개념부터 갈래까지 일단 한번 다 훑자. 그리고 수능답게 좀 공부를 하자.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유형하고 제재도 한 번은 다 경험을 해보자. 대신에 여기서 미니 모의고사를 독서를 풀고 여기서 점검받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전체가 다 커버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을 좀 알차게 독하게 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9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고전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문학은 그때는 개정교과서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개정교과서에 있는 작품으로 수능을 할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아이들 학습 부담도 너무 많고 실제로 학교에 가자마자 한 달 있다가 내신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영역을 볼 거고요. 문학의 개정교과서에 있는 전체 작품은 나중에 EBS에 4년 후에 올라오고요. 그 이후 3년 지나면 수능화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입시를 20년 이상 했잖아요. 교과과정 한 4~5번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때 작품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자, 근데 문법은 당연히 아마 문법이 1학년 내신에서는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좀 길게 8주 동안 계속 갈 겁니다. 반복.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3월 달에 입학을 했을 때 당황 안 하고 내신 특강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페이지는 제가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할 프로그램들이고요. 11월 강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1월 중순 정도에 개강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 우리 애 그럼 책 읽어야 되나요? 지금 읽는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럼 도움되는 걸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요. 그 중에 현대소설 정도, 지금은. 자, 11페이지의 현대소설 정도, 이게 이제 개정교과서에 있거든요. 요 정도 조금 독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요 정도고, 나머지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익혀주시면 조금 아이가 수능으로 넘어왔을 때, 아, 좀 알아듣는 이야기, 봤던 이야기, 그럼 좀 흥미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독서 시간에는 이제 미니모 수능 필수 어휘는 이제 처음에 교재가 하나 나가거든요. 일단 어휘는 한자, 성어, 고유어 섞어가지고 매주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간쓸게 L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고3들이 간쓸게를 하는데 그거의 라이트 버전이에요. 이건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서 이럴 땐 난이도를 높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뒤에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조금 공부를 미리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한 1학년 말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충분히 해설을 해놨으니까 아이가 공부하는데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리닉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과제가 미수행되거나 하면 남아서 하고 가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교과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 작품이나 이런 건 아까 안내해드린 정도만 지금 진행하시면 되고 첫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 제가 내신 엄청나게 학원 많이 보내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정시더라고요. 내신 소용없어요. 그냥 내 정시 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정시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아, 근데 또 다릅니다. 상황이. 언제적 입시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 입시는 일단 교과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애들이 이제 막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버스에도 붙어 다니고 막 난리도 안 텔레비전 나오고 뭔가 진리를 얻는 것 같고 깨달음 이러면서 이 수업만 듣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인강은 하지 마세요.
이건 대면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강은 아이가 명분이에요. 틀어놓고 뭘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강에 노출된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난이도가 고3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은 보조자료는 활용할 수 있으나 이걸 메인으로 갔을 때에는 결국에는 수영을 동영상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이가 한 번도 물에 안 들어가고 고2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돼요. 저희 수업은 이제 3시간 수업이고요. 화목이고 7월 22일 개강입니다. 저는 두 수업을 세트로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바쁘잖아요. 연예인보다 더 바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생님 전 둘 다 못 듣는데 하나만은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데스크에 문의하셔서 일부 문학만 듣는다든가 독서만 듣는다든가는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방학 때 다 완결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